네, 강프로입니다. 자, 테슬라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엄청나게 폭락 구간을 거쳤죠. 자, 그리고 지금 229달러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 22일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프리마켓이죠. 개장 전에 0.9% 상승하는 정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실적 발표를 앞두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안하실 겁니다. 근데 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실적에 대한 예상치는 이미 낮은 위치에 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테슬라가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 올랐죠? 대략 250불 정도부터 488달러, 한 500불 가까이니까 100% 정도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죠. 고가에서 많이 물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매도하지 않아도 된다. 자, 주식시장은 선반영입니다.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조금 기피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국 시장이 지금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보다 좋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한국 시장은 밸류 체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는, 즉 완제품을 만드는 미국 시장에 부품을 조달한다. 즉 부품을 수급한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GPU를 생산을 합니다. 뭐 생산은 아니죠. 설계를 하죠. 설계를 하고 생산은 TSMC에서 하는 거죠. 자, 근데 TSMC는 엔비디아의 설계도를 받아서 더 잘 만들어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TSMC는 생산에 대한 능력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TSMC와 엔비디아는 상생, 즉 공생의 관계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겠죠. 엔비디아에서 GPU 설계를 하는 거지 메모리 반도체는 엔비디아에서 만들지 않아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강자가 있습니다. 그건 어디예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나 더 하자면 마이크론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의 GPU가 잘 팔려야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쪽에서 진행하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엔비디아에서 계속된 혁신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반도체를 예로 들어서 그렇지 다른 종목군들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모든 기술력 자체 완제품 시장에서는 그렇죠? 미국 시장에 있는 빅테크들이 주도해서 갑니다. 시장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애플이 그랬고요. 엔비디아가 그랬고요. 지금은 뭔가 희석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테슬라도 마찬가지다. 테슬라를 보면 항상 따라붙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고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올라가는 주식들 있죠. 상승하는 주식들은 고평가를 받습니다. 왜? 선반영되니까. 자, 그러면 테슬라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상승 구간 한 100% 정도 상승 구간이 나오면서 어떤 부분이 반영이 된 거냐? 트럼프가 됐고 트럼프의 막대한 지원을 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호재거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반영된 겁니다. 근데 그건 지금 와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아닌 게 됐죠. 물론 앞으로는 이제 지금 관세 가지고 미국 시장을 뒤흔들고 이게 안 된다고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트럼프는 노망이 났는지 계속 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 계속 아니라고 하고 주식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급기야는 미국의 국채까지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미국 국채를 매도하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수준을 보면 30년물 기준에서 4.9%예요. 자, 지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4월 9일 날이죠. 이때 트럼프가 관세 90일 유예를 했죠. 중국 빼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이때 당시에 만들어졌었던 트럼프의 발목을 잡는 게 채권 금리구나. 명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약점을 드러낸 거죠. 자, 그러면 이 구간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드리면 너무 내용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끝낼게요. 채권은요. 금리와 채권 시세가 반대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채권 금리가 지금보다 더 높아지잖아요.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채권 발행을 해내야 되는데 이 금리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미국의 부채 부담이 훨씬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의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의 달러 인덱스까지도 하락하는 부분, 이 하락
폭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고가 대비 저가 폭 110포인트에서 관세 발효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97포인트까지. 시장에서 이렇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뭐다? 미국 시장 자체가 선반영되고 있다. 앞으로 나빠질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테슬라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근데 이 내용,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볼게요. 나스닥 지수.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고가 대비 저가 폭이 무려 26%에 달하고요. 특별한 금융권의 위험도나 아니면 경기의 위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충격적인 상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그쵸? 나스닥 지수가 세계에서 앞선 기업들을 모두 다 모여 있다는 나스닥 지수가 고가 대비 저가 폭이 무려 26%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요. 뭐가 나왔다? 경기 침체를 반영한 정도까지 빠진 거다. 이 구간을 이탈하잖아요. 연준에서 개입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선반영되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테슬라를 볼게요. 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기도 하고 테슬라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걱정이 되니까. 자, 내용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지금까지 제가 나스닥 이야기하고 트럼프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채권금리 이야기를 드리고 이런 과정에서 가장 강조를 드렸었던 건 가격입니다. 왜? 선반영되니까. 자, 내용 보세요. 테슬라의 인도량 25년 1분기 차량 인도량이 발표가 됐죠. 33만 6,681대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3% 감소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했죠. 무슨 얘기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다는 겁니다. 자, 주가와 기대치와의 관계 또는 주가와 실적의 관계 어떻게 되느냐? 상승할 때 말씀 아까 전에 드렸죠.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프에 올인했었던 일론 머스크. 물론 이런 과정에서 뭐 도지를 맞는다거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 행보를 보임으로 인해서 뭔가 좀 비호감도가 높아진다거나 그러면서 테슬라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졌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다 없는 상황까지 내려온 겁니다. 주식시장 가격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자, 약간 정확하게 뭐 가격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보셔야 됩니다. 주가가 왜 이 가격대에서 멈췄을까요? 트럼프 이펙트, 트럼프 효과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미 가격이 반영을 해놓은 상태예요. 자, 실적은 나와 봐야 알아요. 미국 시장에서의 실적이 주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오늘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새벽 5시가 넘어가면 미국 시장에서 실적이 나옵니다. 실적 발표가 예상치를 하회한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등락은 있겠지만 그 폭이 크진 않을 것이다. 왜? 이미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나스닥이 하락하는 가운데 테슬라의 하락폭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와요? 가격 반영이 끝났다. 그리고 그 전에 인도량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됐죠. 자, 보세요. 주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높아지고 시가총액이 높아지면서 실적이 시가총액에 맞춰서 높게 발표가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은 주가가 이미 고가 대비해서 50%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50% 이상 났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과정에서 인도량이 전년 대비해서 13% 낮아진 부분까지 이미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도를 한다. 나스닥이 이미 경기 침체 구간을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여기서 15,000포인트를 뚫고 내려간다? 그럼 채권금리 지금보다 훨씬 더 급등합니다. 30년물 5%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랬을 때 트럼프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관세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트럼프 고집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이걸 무시하고 계속 간다? 지금은 무시하는 척하고 있지. 근데 달러의 가치까지 박살이 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정책을 계속 간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의미한 트럼프의 지지율 변화까지 있습니다. 이민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긍정평가가 더 많아요. 하지만 경제정책은 1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역대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취임한 지 이제 3개월 됐어요. 그리고 관세 이 부과나 관세 정책을 시작한 지
2달 정도가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관세 발효 시점,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했었던 4월 2일 이후에 지나간 지 3주가 채 되지 않았어요. 딱 3주 만에 이걸 뒤집어 낸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가 반영이 됐다? 이미 가격 반영이 끝났다. 실적이 나와서 예상치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낮아진 예상치보다도 실적이 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왜? 선반영되니까. 만약에 테슬라 주가가 지금 300불 이상, 350불 이상, 400불 이상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상태에서 실적이 나오기 전에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이 구간에서 주가가 멈춰 있잖아요. 트럼프 이펙트, 트럼프 효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트럼프 효과가 없다. 미증시가 정말 살벌하게 빠졌죠. 4월달 관세 발효 이후에 뭐가 나왔어요? 딱 3거래일 만에 나스닥이 18점 몇 프로가 빠졌습니다. 근데 그런 하락폭을 모두 다 견디더라도 가격 이탈이 없었다. 왜? 이 구간에서의 실적 반영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실적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 즉 성장 전망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려요. 근데 이미 실적이 나온 부분은 뭐가 나와요? 누적되어 있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왔었던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물론 테슬라를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보고 투자한다? 이건 아니죠. 앞으로 AI, 자율주행, 그쵸? 그리고 스페이스X에 대한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영향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지금 고가 대비 50% 하락한 상황에서는 뭐가 발생한다? 밸류에이션에 의해서 상승은 아니더라도 가격 방어, 저가에 대한 방어 구간은 만들어진다는 거죠. 지금이 가장 쌀 때입니다. 물론 등락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을 예상할 수 있는 것만큼 기대치가 낮아져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하회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주가는 당연히 저가를 찍고 반등할 수 있다. 나스닥이 최악의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관세 관련된 부분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세 관련돼서 시장에서 충격을 주는 요인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겁니다. 채권 금리가 만약에 30년물 금리가 뭐 3.5%로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면 트럼프가 또 미쳐 날뛰겠지만 지금 트럼프가 지금의 현재 이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을 때는 절대로 이런 상황들은 풀리지 않을 겁니다. 채권 금리가 그렇게까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기억하시고 테슬라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테슬라를 포함해서 미국, 즉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S&P 500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 대비해서 주주 환원을 포함해서 기술력이 월등하고 무엇보다 고객하고 맞닿아 있다. 마진율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상황은 나온다. 단지 지금 관세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고 경기 침체 구간으로 갈 수 있다는 공포감이 있었을 때 최악의 상황은 이미 지나왔다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고 테슬라의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여기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오늘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선물은 1%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나스닥이 장중에는 3.5%대 그리고 테슬라도 급락 구간을 거쳤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어저께 나왔었던 나스닥의 3.5% 장중에 종가는 한 2.5% 정도에 끝났는데 이 하락 구간에서는 관세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빠졌어요. 셀 아메리카가 나오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주주 환원을 포함해서 앞선 기술력 그리고 기술 기업들에 대한 모든 이 맨 앞단에 있는 건 나스닥에 다 상장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기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트럼프만 꺾이면 돼요. 근데 트럼프가 꺾이기 위해서는 채권 금리가 흔들려야 되는데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와요? 이미 나빠진 전망치만큼 주가는 그 이상 빠졌다. 트럼프 이펙트는 즉 트럼프 효과는 없어졌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관세는 트럼프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시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국 시장은 미국보다는 강하지만 미국 시장이 이꼬라지인 상태에서 한국 시장도 좋을 수는 없다. 상대적으로 강한 요인이
나올 수는 있겠죠. 자, 미국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종목 장세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데 최악의 상황을 지났고 테슬라도 지금 최악의 국면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등락 구간에 제가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시장에 대한 판단과 함께 실시간 타점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나 테슬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들 있죠? 진행하는 내용을 기준해서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고, 그쵸? 매매 구간을 잡았을 때 수익 구간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한국 시장에서 거래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미국은, 그쵸? 미증시는 선물 거래, 나스닥 선물 거래만 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테슬라와 같이 선반영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면 실제 이건 제 거래한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ABL 바이오 같은 거 언제부터 강세를 보였나요? 신고가 만들었을 때 2월과 3월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폭락하는 구간에서 흔들린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신고가를 만든 이후에 뭐가 나왔어요? 당연히 상승 구간. 이건 뭐예요? 선반영되고 있다. 수익 구간 얼마? 76%.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상황이 계속해서 급변해 간다는 겁니다. ABL 바이오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국 시장에서 조선주도 괜찮습니다. 하나오션.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57%씩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지죠. 자, 이것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선반영되어 있는 그 구간, 그리고 지금은 선반영이 하락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그쵸? 이 내용은 가격 기준에서 보는데 테슬라를 가격 기준에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테슬라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잡을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잡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미국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종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신고가를 한다는 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라는 거죠. 테슬라는 이미 나빠질 수 있는 부분을 모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단기 보유 전략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테슬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과 2월 달에 그래도 미증시는 항상 강세를 보여왔으니까, 그리고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반영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렇게, 그쵸? 상승하는 구간에서 신고가 구간에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 부분과 함께 4월과 이제 5월달, 그리고 지금 이 관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국 시장에서 하나, 미국 시장에서 하나, 이렇게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